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 이발금입니다. 오늘도 사형 선고는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의 범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형수는 2000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천병선입니다. 2000년 4월 12일 오후 4시쯤 당시 나이 52세의 천병선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한 건강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인들과의 놀이 수준으로 분위기 좋게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고스톱에서 돈을 잃은 천병선은 개평 2,500원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당시 나이 51세 이 씨가 딴지를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2,500원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버렸어요.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천병선은 몸싸움을 하던 도중 갑자기 건강원 가게 안쪽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씨를 향해 덤벼들었고 순식간에 고스톱판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천병선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이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천병선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려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천병선은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로 도주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천병선은 무슨 생각인지 건강원에서 1.9km 정도 떨어진 이천시 장천동의 한 주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업주, 당시 나이 48세의 박 씨를 도주할 때 가지고 나온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현금 3만 원을 챙겨 도주하죠. 그 현장 사진인데요. 자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첫 살인을 한 지 1시간 만에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 두 건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천 시내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수사팀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첫 범행과는 달리 두 번째 살인은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고 말합니다. 살해 후 도주하던 도중에 다른 곳에 들러 이런 일을 벌이기에는 동기가 마땅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현금 3만 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었고 다른 동기를 찾아보던 중 둘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한 관계에 대한 살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음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죠. 한시라도 빨리 천병선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병선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외지 출신으로 이천으로 흘러들어와 건강원 종업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미혼이었고 가정도 없었고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방법 외에는 현지에서는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수사팀이 최종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천병선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쳐 외롭게 살아온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충남 영기군에서 태어난 천 씨는 5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달리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고 하네요. 1969년 3월 폭행죄로 소년원을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74년 2월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요. 그 뒤 91년까지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으나 그 또한 힘에 부쳤는지 천병선은 승려가 되려 한때 지방의 사찰에서도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천병선의 승려증이에요. 하지만 절에서마저도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지방 곳곳에 사찰을 옮겨 다닌 것으로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수사팀은 우선 천 씨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천 씨를 기억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사건 다음 날인 13일, 천 씨가 고향에 다녀갔다는 제보를 듣게 됩니다. 몇몇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천 씨가 오촌 조카를 만나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자 그냥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간다는지 다음 행정지는 말해주지 않고 떠났다고 하네요. 천 씨의 과거 행적을 쫓던 수사팀은 그가 사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머물렀던 몇몇 사찰에서 잠복을 하는 동시에 천병선이 한때 노숙자로 생활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용산과 종로, 파고다 공원 등에서 형사들을 급파해 수사망을 좁혀나갔어요. 그러기를 수일째, 수사팀은 우연히 그 무렵 충북 단양에서 발생한 한 건의 살인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14일 단양군 영춘면 문수사에서 당시 나이 72세의 주지 스님과 69세의 그의 아내가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절에 누군가 침입하여 노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었는데요. 강도살인으로 보기엔 그 집에서 없어진 돈도 현금 4만 원이었고요. 이렇게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한 걸로 봐선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건을 접한 수사팀은 그 문수사가 한때 천병선이 머물렀던 전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천병선의 지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후 수일간 또 잠복과 탐문 수사를 계속하던 수사팀은 천병선이 서울 종로 인근의 불교 용품 판매점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듣고 잠복 끝에 첫 사건 발생 12일 만에 서대문의 노상에서 천 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역시나 검거 후 문수사 노부부 살인사건도 천병선의 지심을 자백받게 됩니다. 천병선은 사흘 동안 무려 4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라 수사팀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들, 원한까지도 아니고 그저 서운함과 섭섭함에 사소한 감정들이 쌓여 폭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천병선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첫 범행 이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나가자는 심정으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 라고 말했답니다. 검거 당시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희생자였던 주점 주인의 살해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2년여 전에 천병선은 그 박 씨가 운영했던 주점 앞에서 잠깐 노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점 주인인 박 씨가 본인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를 구타한 일이 있었답니다. 천병선은 그때 박 씨에게 된통당한 일을 잊지 않고 언젠가 갚아주어야지 했던 것을 그날의 칼날로 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건 다음날 13일 고향의 오촌 조카를 만나러 갔던 이유도 40년 전 조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죽인 사촌 형의 아들인 조카를 살해하기 위해 갔으나 만나지 못해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수사팀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수사 노부부 살인에 대해서도 승려 생활을 할 때 주지 스님 부부가 자신을 구박한 것에 대해서 적잖이 섭섭했고 상처를 받았었다고, 그것에 대해 앙금이 남아있어서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히지 않았더라면 인천에 있는 다른 모 사찰의 주지 스님도 같은 이유로 상처받은 일이 있어 살해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행 동기를 듣고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는 천 씨를 상대로 정신심리분석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 과정의 결손에서 비롯된 인성장애와 사회 부적응, 폭력에 대한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신적 질환이 아닌 인성장애라는 것입니다. 천병선은 고아원에서 힘센 형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군복무 당시에도 고참들에게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까지 한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잠재된 피해의식이 강해 대항 욕구를 가져왔고 끔찍한 살해 동기를 발전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천병선은 성인이 되어서도 절도와 폭력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레 따돌림을 당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외로워졌고 그럴수록 더 폭력적이고 더 삐뚤어졌죠. 혼자서 외롭고 천한 사람은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에 젖어 사회제도와 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살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001년 3월 16일 강도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병선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원심대로라는 말을 보면요, 항소를 했었다는 건데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천병선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으며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므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촌 조카랑 인천의 주지스님은 죽이지 않았는데 왜 살인미수 혐의까지 두느냐, 내 죄는 사형을 받을 만큼 크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데다 반사회적인 성품에 대한 개정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니만 생각하냐, 니 범행은 끔찍하고 잔혹했다, 타인의 생명도 중요한 건데 너는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다, 네가 말하는 걸 보니 고쳐먹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사형 말고는 그 죄값을 물게 할 벌이 없다 라는 말이죠. 본인은 피해자인 것 마냥, 당하기만 한 것 마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도 마음속에 새겨두고 증오를 했으면서 남의 생명은 정말 모기 목숨보다도 더욱 하찮게 여기고 나에게 사형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그의 머릿속이 참 궁금합니다. 정신질환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된다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사형 선고 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과연 그는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며 노숙생활보다는 감옥생활이 낫구나 하며 인권을 존중받으며 수감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사형수 천병선이었습니다.